지금 설명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죄명이 요거예요.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근데 우리가 이 치상을 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치상을 어떻게 뺄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원래는 사실관계 정리, 그 다음에 법리, 판례 소개, 그 다음에 요 법리랑 판례를 가지고 어떻게 변론을 진행할 건지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법리랑 판례고요. 일단은 사실관계 정리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에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투표 마감이 연장되고 개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 전체 활동과 무관한 5년차 직장인이셨고, 그리고 우성 아파트 부근에서 마침 이 이송장면을 목격한 뒤에 개표소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출입구 앞에서 주변에서 이제 선관위 직원이다 라고 하는 외침 속에서 근무 종료 후 복귀하던 경찰관 을 시민들이 붙잡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 피의자들,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목덜미 팔 잡고 몸통 잡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팔 부위를 붙잡았어요. 세 사람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사전 모의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 피해 경찰관 분은 이제 염좌, 찰과상 등 약 2주 진단을 받으셨고, 제일 중요한 게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했다는 혐의예요.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이 됐고,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다행히 여기에서 이제 기각이 되셨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제 법리랑 판례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단순 특수공무집행방해랑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달라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벌금형도 가능하고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요. 징역형을 최대한 낮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치상이 붙게 되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벌금도 안 되고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에요. 3년 이상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치상이 붙게 되면. 그래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건데, 그럼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그 두 죄명을 가르는 거고요. 그래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징역형 하한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구속 양형 판단의 무게가 전부 달라져요. 특수공직방인지 특수공직방 치상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상해 불성립을 다퉈서 죄명을 특수공직방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제출했던 내용인데, 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진단서가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상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법상 상해라는 건 이제 완전성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 뭐 단순히 아팠다거나 진단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실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은 상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 케이스하고 비슷하죠. 우리 케이스에서 우리가 팔 좀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이제 염좌 같은 게 이제 이주가 생겼다면은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뭐 아예 무슨 뭐 정신적으로 뭐 트라우마가 남았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진단서의 전치 이주는 의사의 예상 치료기간 의견일 뿐이지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단순 염좌이기 때문에, 염좌와 찰과상이기 때문에 경미한 상처의 유형이죠. 그래서 하급심 판례들이나 이제 대법원 판례들을 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봐서 치상 부분을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인정,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 2주 염좌 진단서를 배척한 판례가 또 있어요. 여기는 또 뭐냐,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하여 발급된 때에는 피해자가 물리치료 등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약품도 구입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상해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진단서 발급은 받았어요. 근데 막상 뭐 진통제라든가 뭐 물리치료라든가 뭐 도수치료든 침이 됐든 그런 치료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법원이 봤을 때 그럼 이게 정말 그럼 상해냐? 그쵸? 정말 상해라면 그런 치료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케이스가 마찬가지예요. 전체 이주 진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 판례입니다. 공권 진단서 발급 경위, 객관적 검사 소견, 실제 치료 내역 같은 것들을 이제 증명력 탄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수사기록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 또 경미한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허벅지 안쪽과 다리에 멍이 든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느냐. 이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제 멍이 든 정도의 상처에 대해서 상해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 상해 부정.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자연치유 가능성이 있는지, 본권 염좌랑 찰과상에 그대로 원형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례들을 바탕으로
핵심 변론이 어떻게 될 거냐? 치상을 탈락시킬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염좌와 찰과상이기 때문에 전치 2주죠. 네. 그 자체로 경미한 상처 유형에 해당해요. 왜냐? 염좌랑 찰과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대표적인 상처거든요. 그 다음에 피해 경찰관의 실제 치료 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정말 치료 받으셨는지, 정말 약도 드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치료 사실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상해 불성립 주장이 결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이 통상 근무에 복귀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일상생활 직무 수행에 지장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곧바로 근무에 투입이 됐으면. 그죠? 네. 정말로 크게 다쳤는데 할 수 있나요? 네, 불가능하죠. 못하죠. 그래서 치상 탈락 시의 죄명은 특수공직방으로 가는 거고, 벌금형도 가능한 이제 죄명으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초범이고 우발적 가담인 사안에서는 처벌 수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해 진단서 증명력 같은 경우에도 진단 시점의 근접성, 발급 경위, 상해 부위 정도, 기왕증 가능성, 뭐 발급 이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염좌 진단은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도 발급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본건 진단서도 같은 구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통증 호소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거나 뭐 MRI를 찍었다거나 이런 거 안 했을 거잖아요. 고작 2주 진단서 짤이니까. 그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속적인 가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피의자들과 당일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전 모의 같은 거 없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담했고 붙잡은 부위도 목이나 몸통이 아닌 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막 목을 잡았거나 뭐 몸통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팔을 이렇게 붙잡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가담 정도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의도가 누군가를 때리고 폭행하고 뭐 상해를 입게 하고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네. 신원 확인 목적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붙잡아 둔 것일 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도의적 반성과 사죄 의사를 우리가 병행을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어쨌거나 그 경찰관님을 착각하고 붙잡은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님께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네. 그쵸? 그리고 설령 선관위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붙잡았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이제 양형으로 우리가 초범이시고 5년 근속한 직장이 있으시고 일정한 주거 있고 임의수사 성실 협조하셨고 그래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저희가 전부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할 거예요. 네. 그냥 자료를 중구난방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언어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 경찰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합의 시도도 검토할 겁니다. 물론 공무원 상대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접근 자체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 목표 시나리오는 치상 탈락하고요. 그래서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종결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치상이 최악의 경우에 유지되더라도 우리가 종속적인 가담을 했고 기타 정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하한으로 선고가 날 수 있도록 방어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